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앙페르 법칙하고 관련된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관한 것이었는데,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관련된 거. 자, 이제 3장에서는 수학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편하게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럼 전기장에서 우리가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적분한 것을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으로 쉽게 찾았죠. 자기장에 대해서도 쿨롱 법칙처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다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앙페르 법칙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쿨롱 법칙하고 비오사바르, 가우스 법칙하고 앙페르 법칙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인데, 가우스 법칙의 경우에도 수학적인 거였고 이거는 대칭성이 없어도 성립이 됐었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폐곡면에서 표면에서의 그 전기 선속의 합이 그 폐곡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알자 전하하고 크기와 관계 있다 하는 거였는데, 앙페르 법칙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도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전류가 흘러가면 그러니까 폐곡선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폐곡면이고 요거는 고리예요. 선, 폐곡선, 고리를 정하고 그 고리의 면이 고리가 가장자리가 되는 테두리가 되는 어떤 면인데, 그게 단면일 필요는 없어요. 곡면이어도 돼요. 이런 게 있으면은 얘도 되고 잠자리채처럼 이런 곡면이어도 돼요. 이런 면이어도 되고, 어쨌건 여기를 관통하는 전류가 있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전류가 있으면 이 면 폐곡선으로 구성이 되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하고 이 폐곡선 테두리에서의 자기장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자, 그럼 앙페르 법칙이 뭐냐? 앙페르 법칙은 식의 형태가 이렇게 줘야죠. B 도트 ds 벡터, 스칼러 곱이고, 이 결과가 반드시 폐곡선에 대해서 성립이 돼요. 폐곡선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고, 이 폐곡선을 앙페르 고리라고 정의를 해요. 그럴 때 그 전류는 고리를 관통하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 관통한다는 것이 고리의 단면, 이게 하나의 평면이다 그러면은 요 평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되면 되는 거고, 이게 평면이 아니어도 그렇죠. 평면이 아닐 수가 있죠. 고리가 이 폐곡선 자체가 이게 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휘어진 평면이어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자리채처럼 이 뒤에 이렇게 뻥 뚫어져 가지고 이쪽 뒤에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표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고리가 테두리가 되는 어떤 주어진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고리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선적분, 요거는 면적분이었죠. 얘는 E 도트 dA 벡터였는데 폐곡면이었고, 얘는 선적분이에요. 예, 그리고 요 놈은 이 전기장의 경우는 입실론 재료가 분모로 들어가 있었고 Q 인클로즈드 이런 식으로 써졌는데, 자기장의 경우는 뮤 재료가 곱해진 형태, 그 전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이때는 가우스 법칙은 면적 벡터가 이게 폐곡면이기 때문에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안팎의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정했었는데, 그 앙페르 고리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 주어진 고리에서 방향은 지금처럼 반시계로 돌거나 아니면 시계로 돌거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 면적 벡터 방향을 정하고 그하고 같은 방향이다, 90도 안쪽이다 그러면 이게 양수, 반대편이다 그러면 음수.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음수, 나갈 때 양수,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인데, 여기서는 그 전류는 이 고리하고 수직한 방향에, 그러니까 관통하는 거니까 수직한 쪽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그 전류 방향과 DS의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한 결과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오른손으로 적분 방향, 고리를 따라서 오른손으로 적분 방향을 잡으면, 적분 방향 오른손을 감아주면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양의 전류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은 음의 전류 방향,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 때문에 감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요 전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전류는 마이너스의 부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이 점에서의 자기장이거든요. 자기장이 있다 그럼 이 점의 자기장이 삐딱하게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 둘을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다 더한 것이 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I1이 더 큰 거예요. 전체가
양수가 되니까 이게 양수면 여기도 양수가 돼야 돼서 예,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음수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이 ds 방향이랑 자기장이 이 90도보다 큰 각도여서 음수가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다 그러면 들어가는 쪽에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 전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안팎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감아서 적분 방향이 오른손일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양의 전류 방향으로 정한 거다.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자기장하고 이 적분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음수가 나오면 이게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향이 조금 어렵죠? 폐곡면일 땐 안팎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건 오른손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이것도 이 앙페르 고리가 이미 어떤 폐곡면이에요. 폐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 위에서 다 따라서 적분하려면 굉장히 적분이 어려워져요.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미 어떤 폐곡면 선인데 그 실제로 이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한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서 구할 때처럼 자, 가우스 법칙 다시 써보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Q가 있다, Q가 있을 때 임의의 가우스면을 잡고 그 가우스면에서 전기장이 일정하게 보이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대칭성이 있는 면을 일부러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좌변이 바로 E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그죠? 그러한 가우스면을 잡을 수 있으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2 곱하기 A 꼴이 되니까.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B 도트 DS에서 B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폐곡선을 잡는 거예요. 대칭성을. 그래서 요 적분에서 B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DS 형태가 되게. 알겠죠? 그러한 대칭성에 대해서 그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대칭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앙페르 법칙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맞지만 유효하지만 좌변을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